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대 대통령 선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후보들은 강행군으로 초반 기선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장성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찍은 영상 메시지를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마지막 도전이 될 것입니다. 첫 유세는 상대적 열세 지역인 대구였습니다. 영남도, 호남도 모두 박수치는 승리 한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후 대전을 거쳐 경기도 수원 그리고 서울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약 800km KTX 상행선 유세를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동트는 새벽 전국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뒤이어 찾은 대전과 대구에서도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서민 후보를 강조했습니다. 대구 동성로 첫 집중 유세에선 보수 결집과 대반전을 호소했습니다. 좌파 정권이 탄생한다면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가장 먼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안전과 안보를 첫 메시지로 삼았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지는 그런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광화문 시민들에게는 국민과 함께 도전해 위기의 강을 건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전북 전주를 거쳐 광주 금난로를 찾아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6.25 당시 전세를 뒤집었던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대역전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22일 만에 수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심야 근무 중인 서울 메트로 차량기지에 이어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출정식을 통해 노동자 후보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선거운동 첫날 후보들은 또 대표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자리, 서민, 중소기업 같은 민생과 밀접한 문제들에 집중했는데요. 이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내건 1호 공약에 어떤 내용들을 담았는지 현재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일자리 만들기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도 일자리 대통령, 둘째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10조 원 이상의 이른바 슈퍼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과 골목상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청국장과 두부 등의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에는 손님이 넘쳐나고 전통시장에는 발길이 줄어드는 시장 환경의 불균형을 홍준표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영남과 충청도심의 결집을 강조했던 홍 후보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세종시 행정수도 지정 등의 공약도 내놨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중소기업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발전할 때 가장 좋은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소를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센터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적경지역이 많은 경기도를 위한 행정특례 보장을 약속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부터 후보들 간 신경전도 고조됐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서로를 급조정당 후보, 패권 세력 후보로 깎아내렸고 보수 진영에선 이대로라면 필패라는 위기감 속에 연대와 단일화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거리로 인해 당선 즉시 대통령 직무가 시작되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이 10,000명도 안 되는 미니정당, 급조된 정당이 지금 이 난국 속에서 국정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안 후보는 자신은 누구에게도 신세진 일이 없이 정치적으로 자수성가했지만
문 후보의 경우 측근 인사들을 챙겨야 할 것이라며 패권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개파 패권주의는 국민의 이익보다 끼리끼리 나눠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기 반복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유일한 보수적통 후보인 자신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3대1 구도입니다. 이 3대1 구도에서 보수 우파들이 단결만 하면 이번 선거 무조건 이깁니다. 당내에서까지 후보 사퇴론이 제기된 유 후보는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당하고 반민주적인 그런 목소리에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굴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 개의치 않고. 각 후보들은 김종인 전 의원과 정운찬 전 총리 등에 대한 영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시절 이산가족 상봉차 북한의 이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대남 공작 차원에서 상봉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박세암 기자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금강산의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문재인 당시 청와대 수석이 노모와 아들 등 가족과 함께 북한의 막내 이모 강모 씨를 맞이합니다. 제가 장난이고 문재인 제 처. 당시 200명의 북측 상봉자 명단을 봤더니 모두 69살 이상의 고령자들이었는데 문 후보의 이모 강 씨만 유일한 50대로 가장 젊었습니다. 2000년 1차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 후 문 후보가 참여한 10차 상봉까지 모두 1000명의 북한 측 참가자 중에서도 60살 미만은 강 씨를 포함해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망향의 한이랄까 가족에 대한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헤아려서 고령자를 좀 우선적으로. 더욱이 이모 강 씨는 당시 55살 문 후보보다 4살 많았는데 문 후보는 어머니가 월남한 후 태어났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이모 강 씨는 그런 문 후보를 지목해 상봉을 희망했습니다. 문 후보 측이 앞서 여러 차례 상봉을 신청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는 데다 북측이 제출한 명단에는 문 후보의 나이가 74살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노무현 정부의 실세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 후보에게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때문에 당시에도 문 후보의 방북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네들한테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이제 대남 전략 전술이라고.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정치 공세이고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의 강점을 한눈에 보여줄 선거 벽보도 공개됐습니다. 슬로건으로는 나라를 나라답게, 당당한 서민 대통령, 국민이 이긴다, 보수의 새 희망,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각각 내세웠습니다. 이 로고송도 거리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유권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한 전략, 이재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로고송은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엄지척 등 12곡입니다. 현장에선 부산 갈매기와 남행열차 등 영호남을 겨냥한 노래도 활용합니다. 준표 사랑은 무조건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트로트 무조건과 아 대한민국 등을 씁니다. 쉽게 따라 부를 노래들로 친근하게 다가설 목적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가수 신해철의 그대에게와 민물장어의 꿈을 내세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로고송엔 신나는 댄스, 록 음악과 함께 동요 상어가족, 파란나라 등도 등장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희망적 가사를 담은 질풍가도와 붉은 노을, 세월호 추모곡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공식 포스터를 정석대로 준비했습니다. 얼굴 클로즈업 사진에 당명과 함께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당당한 서민 대통령,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수의 새 희망, 노동이 당당한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란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반면 국민이 이긴다는 짧은 문구만 내세운 안철수 후보는 당명을 표기하지 않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진로를 바꿔 한반도로 향하던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북한의 창군기념일인 오는 25일 우리 동해상에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내 미군 기지에 주둔 중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접근 중인 니미츠호까지 미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는 셈인데요. 미국이 전례 없는 대북 억제에 나설 거란 관측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한반도로 북상 중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우리 군과의 연합훈련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시기는 북한군 창건 85주년인 오는 25일이 유력합니다. 이를 위해 칼빈슨호는 다음 주 중 동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억제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7함대 소속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수리를 받으며 일본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이고 동태평양 관할 3함대 소속 핵항모 니미츠호는 현재 서태평양 해상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이르면 다음 주쯤 미국의 핵항모 3대가 한반도 인근 해역에 집결하게 되는데 FA-18 전폭기 등 최첨단 함재기만 200여 대에 달합니다. 사실상 선제 타격이라든지 예방 타격에 준하는 수준의 군사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군사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공개에 이어 미사일 추가 도발까지 감행한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항모 전개를 비대한 변태동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또 한미의 유사시 북한 지도부 제거를 목표로 한 이른바 참수작전에 맞서 북한도 특수작전군을 창설한 것으로 전해져 우리 당국이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 트럼프와 미군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서늘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중국에도 대북 조치를 제대로 못하면 미국이 직접 나서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한 펜스 미 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군이 예고 없이 공습을 가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을 언급한 뒤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고도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 would do well not to test his resolve or the strength of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ion. 특히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과 동맹국이 나설 것이라고 직접 압박했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과 시급성의 인식을 같이 한 뒤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발전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처에 대한 미국 신행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양측 면담에 앞서 펜스 미 부통령은 지난 1976년 북한의 도끼 만행 사건을 상징하는 부대인 캠프 보니파스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한미는 오늘 회담 내용을 바탕으로 모레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공조 방안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SNS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북한에는 군사적 조치가 언제든 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중국에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안 한 이유를 상기시켰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내놓은 대북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He will not accep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being under threat from this hostile regime with nuclear weapons.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미군은 어느 때보다 급속히 강력해지고 있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실상 북한을 겨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강조하는 한편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조건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경제적 압박 카드도 함께 꺼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독자 제재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최근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북한과 핵폐기 비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가 아닌 개별 국가의 대북 제재는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최근 대북 압박 조치는 이런 기존 입장을 무색하게 합니다. 국영항공사가 평양 노선을 폐쇄했고 주요 여행사들은 북한 관광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김정은이 참석한 태양절 열병식에 이례적으로 고위 당국자들을 보내지 않았고 미사일 도발도 엄중 경고했습니다. 所有有关各方应当避免采取相互刺激火上浇油的举动，都应当致力于降低半岛当前的紧张局势。 최근 지재룡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가 대사관에서 개최된 태양절 연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급히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미중 정상회담 이후 급변한 중국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비밀리에 북한과 핵폐기 협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는 비밀 협상에서 북한이 경제 이익과 안전 보장 그리고 핵폐기에 3년 시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3개월 안에 핵을 폐기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NBC 방송도 중국이 최고위급 핵 협상가를 평양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은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미국은 군사행동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선 관리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선 작성자뿐 아니라 유포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의 속보 형식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가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고 신임 사무총장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 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모 대선 후보 아버지가 인민군 출신이라거나 현충원에서 천안함 희생 장병 유족이 쫓겨났다는 소문도 가짜 뉴스 때문에 퍼졌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입니다. 대한민국을 정복시키라는 반란군의 개수이사. 후보 검증 기간이 짧은 이번 대선 기간엔 이 같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대선까지 5년 동안 적발된 온라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7천여 건인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현재까지만 2만 2천여 건으로 3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오늘부터 24시간 선거 상황실 가동에 들어가는 검찰은 무엇보다 언론 보도를 가장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예외 없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뉴스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해야 합니다. 또 악의적인 흑색 선전과 여론 조작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선거일에 임박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8가지 혐의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 비덱과 미르 K스포츠재단에 제공하거나 약속한 430억 원에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냈다가 돌려받은 70억 원, SK에 요구한 89억 원을 더해 총 592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로 적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 유세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고 문 후보 측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경기도 양평군의 한 국도에서 오토바이가 1톤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5살 조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1톤 화물차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홍보물을 부착한 유세 차량으로 본격 선거운동에 쓰이기 위해 서울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차로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화물차 들어갔고 오토바이는 1차선에서 쭉 오다가 추돌한. 사고가 난 뒤 조 씨의 유가족은 SNS에 세월호 선장이 죽어가는 승객들은 내팽개치고 제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 도망친 것 같이 화물차 운전자가 죽어가는 조카를 길바닥에 내버려뒀다며 억울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차 기사는 앰뷸런스를 부르지 않고 다른 곳과 통화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후보도 자신의 SNS를 통해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은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공당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